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제30회 제주 여성가족 정책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어떤 내용이 나올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에서 이제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고민할 거리들을 오늘 좀 던져주시리라 믿습니다. 공명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무 할 수도 없어 이게 전화 주셔서 조금만 오늘 참석해달라고 했는데 계획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도시 아무튼 이게 재생하면서 여기가 이제 도시 재생을 한 이유가 사실은 과거에 있던 기반들이나 이게 다 외곽으로 지금 신도시로 빠져나가서 우리 기상청을 비롯해서 몇몇 중앙성당 이런 몇 군데만 지금 사실 버티고 있다가 저희도 오고 뭐 마을 만들기 전세도도 오고 또 최근 이렇게 우리 여성정책연구원에서 도와주시고 해서 다시 활력을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사회서비스원 하면 뭐 하는지 잘 모르지만 이제 3년 전에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 중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 작년도 말에 나왔습니다. 그 기본계획 속에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뿐만이 아니고 환경, 고용, 노동 우리 사회 전체 분야에 걸쳐서 이제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기관이 저희 기관이 되겠습니다. 하나에 대한 건 나왔는데 그 많은 현상들이 기후위기라는 현상에서 인간한테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 또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정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리스럽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저희 연구를 하면서 그랬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이런 변화가 이런 기후위기의 환경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를 조명을 해야 되겠다.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됐던 부분들이고요. 이제 다만 의미가 있는 거는 성별 영향 평가 중에서도 이제 법령의 성별 영향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 기본법의 시행령에 대한 부분에서 나타난 심사위원들의 구성에 이제 성별 구성에 균형 참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좀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령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봤고요. 이적자료 조사에서는 그 성별로 분리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구성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환경부도 그렇고 환경연구원에서도 그렇고 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성별 통계를 구축하는 방안의 후속 연구가 꼭 필요하다는 게 저희가 지금 같이 공동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건 추후 연구에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젠더 렌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연구에 굉장히 그 언론에서 시청 취재한 기자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었는데요. 그분들이 말씀하는 거는 지금은 젠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공공성, 생태, 정치 이런 부분들이 강조해야 되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소고용사의 인구구조 변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쟁점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집에 넣었더군요. 이 생태 여성운동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그 여성들이 참여해서 어떤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책이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다는 점을 여성 참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잘 아시는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환경단체 중에 위르헨다라는 환경단체가 있는데요. 단체가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해서 기후위기에 정부의 태도가 소극적이다 이런 이유를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에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 우리로 치면 우리의 헌법재판소가 독일은 이제 연방국가니까 연방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 정부의 탄소 제로 정책이 불충분하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국민들의 생명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 침해 가능성을 인정해서 위헌 판결을 내린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인권재판소가 가장 최근에 따끈따끈한 소송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약간 좀 느려지기는 했는데
그 깃발, 하얀색 깃발이 클라이밋 저스티스라고 달고 옆에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깃발 들고 있죠. 잘 보세요. 보시면 흰머리의 할머니들입니다. 이 유럽인권재판소의 소송은 방어권적 성격이라기보다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청구하는 권리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법률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018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던 정부 개헌안에 보시면 국가와 국민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헌법 안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우리 법 체계를 한번 보면 헌법이 그러하고요. 그 하위법으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시면 독일 기본법에는요. 독일 기본법 20조에 보시면 국가가 장래 세대에 대한 책임으로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헌법적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30회 제주 여성 가족 포럼에서 기후 변화에 따른 사회적 이슈를 젠더의 시각에서 이렇게 대응 방안 모색해 봤는데 법 제도적 개정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김수현 교수님이나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발표해 주신 장윤선 연구위원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은 지체, 내병변, 시각, 발달장애인 30명이 거주하는 시설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두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사회복지 사이기도 하거든요. 현장에서 하고 싶은 일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떨리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기후위기 속 장애인들의 삶의 현실을 알아보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제주의 푸른 바다, 맑은 하늘, 그 이면에 기후위기가 드리운 그늘 속에는 가장 취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고 그들의 고통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낯을 보여줍니다. 외국인 노동자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거는 2050년대 이야기죠.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 상황은 사뭇 다르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은 안전하고 깨끗한 나라이면서 일자리가 많아서 외국인들에게는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 곳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무사증 제도가 있어서 외국인이 쉽게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의 외국 현황을 보면 2024년 9월 말 현재 3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은 전 세계 112개 국가에서 온 27,244명입니다. 거기에다 약 12,000명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외국인까지 합하면 약 4만 명의 외국인 그리고 67만 명의 한국인이 제주도에 살고 있으니까 외국인 비율은 우리가 6% 정도 되는 거죠. 기후는 지구의 성격이라고 봅니다. 성격은 우리가 정말 태어나서부터 쭉 이루어지는 성격이지 않습니까? 장시간에 거쳐 기후가 변하는 것을 기후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후를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연적으로 변했을까요?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변했을까요? 대부분 IPCC 세계 기상 정부가 해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는 인위적으로 많이 변했다. 하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제 살펴봤을 때는 나와 나의 동료들, 나와 같이 친분을 나누는 사람들이 기후 위기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로 공유하는지에 대한 문화를 보면 이 여성과 남성의 어떤 행태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연구를 진행했는데, 네, 그것이 획일적이지 않다. 젠더별로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딱히 이 부분에 관해서 뭔가 명쾌한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토론자분들께서 주신 내용 중에서 조금 덧붙이자면 장애인과 외국인에 관해서 아까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재난안전문자 발송에 관한 사례를 주셨
주셨는데 지금도 장애인 맞춤형 재난안전 문자는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어요. 지금 우리 법에는 보면 각 시도나 시군구에서 재난안전 대책이나 알림에 관한 그 경고에 관한 내용들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특별히 장애인 맞춤형 재난안전 문자 알림 서비스에 관한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 국가적으로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강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지금 제주 같은 경우에는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청각장애인 알림에 관해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타깝지만 외국인에 대한 부분들은 서비스 분야에서 아직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제와 다양한 것들을 좀 찾았는데 세션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만큼 젠더의 시각, 요즘 기후변화와 젠더, 기후위와 젠더가 전국적으로 막 학회 주제도 있고는 많이 있는데 그 우리가 원하고 궁금해하는 것들을 답이 아직 안 온 단계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저희는 그 여성가족 포럼에서 이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말은 하는데 그럼 좀 드러내놓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풍성한 이야기거리를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